5월 첫째 날 5월 1일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송영길의 돈봉투 게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이게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게 9,400만 원, 그래서 현역 의원 20명 정도에게 뿌려졌지 않겠느냐. 그런데 9,400만 원보다 더 있을지 모른다. 수억 원에 달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이제 돈을 받은 의원들의 숫자도 더 늘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박광온, 비명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명계고 이낙연과 친합니다. 이재명과는 친하지 않습니다. 박광온은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평을 받는 인물입니다. 박광온이 1차에서 과반을 훌쩍 넘기면서 이 지금 표를 얼마나 받았는지 4명이 경쟁을 했습니다. 박광온이 압도적으로 1차 경선에서 1차에서 많은 표를 받았다. 압도적인 표수를 받았다. 그래서 당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친명계라고 밝혔던 3명의 김두관을 비롯해서 박범계 3명, 홍익표까지 3명이 떨어졌습니다. 1차 경선에서. 그런데 개딸들이 박광온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또 퍼붓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송영길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면 이제 박광온 또 박광온과 친한 이낙연이 움직일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광온이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박광온은 경선 때에도 통합을 외쳤습니다. 당선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돈봉투 게이트에 연루가 된 확실히 지금 드러나 있는 현역 의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이걸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당이 분열될 위기, 이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이 굉장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송영길의 돈봉투 게이트 이 부분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5곳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송영길의 집, 또 송영길의 싱크탱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연구소, 당시의 경선 캠프 관계자, 이렇게 5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과 윤관석, 이성만, 현재 민주당 의원입니다. 강래구 또 이정근의 녹취록 노트부터 이 지금 돈봉투 게이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송영길과 공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공모했다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 송영길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여기에서 모금을 했다. 당시에 정책 자금으로 후원금을 모금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조선일보는 1억여 원이다라고 밝혔는데 그 중에 일부가 경선 자금으로 전용이 됐을 것이다.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정근의 녹취록 9,400만 원, 이름이 나온 의원은 이제 현역 의원 윤관석, 이성만을 비롯해서 2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더 있었다. 돈 살포가 더 있었다. 그렇다면 현역 의원 수는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송영길이 경선 자금으로 돈 봉투를 수십억을 살포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의원 지금 모두가 전원이 지금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하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이 1억여 원이라고 보도했는데 이 1억 원이 확인이 된다면 이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걸 통해서 후원금 받았고 이 후원금 가운데 일부가 경선 자금으로 전용이 됐다면 이 자금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돈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정근의 녹취록 3만 건 가운데 아직 공개가 된 것은 일부입니다. 또 이정근의 노트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정치 자금까지 거론이 되어 있는 노트까지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게 일파만파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장 지금 박광온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 이 현역 이름이 영장에 적시가 됐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이 어떻게 할 것이냐. 송영길은 탈당을 했는데 윤관석, 이성만은 출당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윤관석, 이승만으로 이 문제가 끝이 나느냐? 앞으로 계속 현역 의원들의 이름이 나오면 모두 출당시킬 것이냐? 말 그대로 169명 모두 출당시킬 것이냐?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주 큰 갈등 요인이고, 박광훈도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그 이정근의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강래구와 통화를 하면서 강래구가 한 이야기입니다.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했더라. 영길이 형에게 자기가 돈 봉투 뿌린 것을 보고를 하니까 잘했다라고 하면서 이미 영길이 형이 많이 뿌렸다. 그렇다면 9,400만 원 이외에 수억 원의 돈이 더 있었을 것이고 그게 수십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 지금 현역 의원들의 명단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그중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10여 명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20명 가까이 된다. 이게 훨씬 더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 전원이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 돈 봉투 살포가 나왔을 때 대부분의 반응이 그거 경비를 좀 지원해 준 것 아니냐. 밥값, 교통비를 좀 지원해 준 것 아니냐. 이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당 내에서 경선이 있을 경우에 이런 돈 살포가 거의 상습적으로 일어났다, 생활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경비 지원의 성격이다라는 의미에서 거의 전원에게 예의상 모두 뿌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게 범죄가 된다, 이게 돈 쓴 거다라고 하는 개념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밥값, 기름값, 경비니까 받아도 되고 누구나 줘야 된다. 이정근의 녹취록에도 나옵니다. 영길이 형 이왕 돌리기로 한 건 나도 좀 달라.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경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당내 분위기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 돈봉투 게이트에서 드러났고, 이게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어디까지 번질지 모른다. 그런데 민주당 원내대표로 압도적으로 박광훈이 당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명입니다. 대표적인 비명, 박광훈이 비명인 걸 숨기지도 않습니다. 박광훈이 당선이 되면서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박광훈이 당장 이 이름이 나온 이 현역 의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돈봉투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어떻게 민주당이 대응할 것이냐, 당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를 할 것이냐, 그 다음 두 번째, 이 윤관석, 이승만 두 의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지금 골치 아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광훈은 현재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 통합을 외쳤습니다. 이제는 비명 반명은 없다. 이렇게 통합을 외쳤습니다. 이재명도 박광훈과 일체가 돼서 당이 단합해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박광훈에게 힘을 일단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딸들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서 박광훈이 당선되자마자 박광훈을 믿지 않는다. 당신은 수박이다. 이재명을 돕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불신임을 하겠다. 문자 폭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박광훈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일단은 통합을 내걸고 당내 전체 분위기를 추스를 겁니다. 그 다음 지금 당장 의원총회를 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관석, 이승만, 이 현역 의원 둘을 영장에 이름이 적시가 되어 있는 이 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검찰의 수사가 있지만 당내 진상조사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재명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내에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조차 하지 못하면 이건 이미 정당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박광훈이 힘든 부분입니다. 이재명과의 관계, 송영길, 이재명, 송영길이 모두 사법 리스크로 지금 엮여 들어갈 판인데 여기에서 중심을 잡아줄 사람은 박광훈밖에 없다. 그런데 개딸들, 저 강성 지지층은 지금 박광훈에게 벌써부터 불신임을 묻겠다 이렇게 거의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박광훈은 의원총회를 열겠다, 비상의원총회를 열어서 난상토론을 벌이겠다,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혜를 모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가 뾰족하게 없습니다. 윤관석과 이승만은 출당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또 윤관석, 이승만 뿐이냐, 다른 현역 의원 이름이 나오면 계속 출당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돈봉투 게이트에 연관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출당을 시키고 징계를 할 경우에
계속해서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될 텐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자신에 대한 제2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경우에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지금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박광훈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의 제2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이제 의원들이 1차 때처럼 부결시키지만은 않겠다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보인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이재명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일단 박광훈이 있고 박광훈 뒤에는 이낙연이 있습니다. 이낙연이 움직일 공간이 커졌고 이재명과 송영길이 무너지게 된다면 이제 박광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당 지도 체제, 비대위를 비롯해서 모색하게 될 텐데 박광훈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긴 시간의 흐름을 길게 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박광훈이 의원총회를 열어도 뾰족한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미 자체 진상조사는 이재명이 이미 못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체 진상조사를 하면 더 큰 분란만 일어난다. 또 윤관석, 이성만, 이 현역 의원 둘을 출당을 시키면 앞으로 더 큰 갈등의 소지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개딸들은 저렇게 지금 계속해서 박광훈에 대해서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광훈이 아마 시간을 길게 볼 겁니다. 박광훈으로서는 통합을 내걸고 국민의힘과 원내대표니까 어떻게 하든 여야가 아무리 갈등을 빚더라도 원내대표끼리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답을 찾으면서 시간을 갖고 당을 좀 안정시키려고 할 거지만 지금 당장 이 돈봉투 게이트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답이 뾰족하게 나오지 않는다. 어떤 답을 내더라도 갈등 요인만 커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9,4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 경선 자금이 뿌려졌을 가능성이 높고 더 많은 의원들이 개입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분열, 분당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재명과 박광훈 전혀 다른 성격의, 전혀 다른 스타일의 두 사람이 만나서 뭐 민주당의 투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민주당의 이 이재명 사법리스크, 돈봉투 게이트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은 대대적으로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위기가 닥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